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25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재생속도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본 계좌는 아니고 세컨 계좌에서 지수가 좀 올라와가지고 종목도 좀 상승을 해줘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돈은 적죠. 이게 세컨 계좌고 본 계좌는 오늘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수가 좀 더 좋아가지고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0일 날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때 매수해가지고 그래도 21선이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 나올 때 절반 매도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좋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가는 곳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지수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유튜브 관심 종목 뽑아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KCS, 샘CNS, FNF 봤는데요. 일단은 KCS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냥 이 위에 올라가면서 끝이 나가지고 이 종목은 그냥 지우도록 하겠고, 샘CNS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는 됐는데 장 중간에 근데 이제 손절이 나갔습니다. 한 2.5% 정도 손절이 나갔고요. 또 손절 나갔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근데 얘는 그 특징이 있는 게 지금 이런 자리, 이 양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이틀 동안. 사실 이때 나왔을 때 상한가를 먼저 찍고 그 다음날에도 고가가 27%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4,900억이나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24일 날에 이제 하락으로 음봉 한번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은 이제 빠질 때 거래대금 자체가 얼마 안 빠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볼 게 이제 사명 SNC인데, 얘가 어제 하한가를 만들어 줬는데 그 영향으로 샘CNS도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얘가 대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신규 상장을 했던 그 시기가 비슷하니까 얘를 좀 대장으로 보고서 움직임을 예상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또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지우겠고요. 기준에 맞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FNF는 41만 6천원에 이제 매수를 걸었죠. 41만 6천원. 41만 6천원이 매수가 저가로 해가지고 여기가 됐네요. 일단 이 구간이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43만 8,500원. 43만 8,500원이면은 일단은 여긴데요. 분봉을 잠깐 봐야겠네요. 다시 긋겠습니다. 41만 6천원이면은 거의 장 막판 구간에 왔고, 그 다음 43만 8,500원인데 아마 이거를 44만원이라고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중간 가격대가 이거 500원씩 잘리니까요. 그러면은 44만원으로 이제 매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유 중으로 이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지금 좀 있는데요. 근데 그냥 볼 내용들이고, 어제 뽑았던 뉴스를 한번 보면은 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지지율이 1위를 계속 달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5월 19일 날 스트리밍을 했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들 보면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덕성이나 덕성우, 그러니까 뭐 애니눅률, 그다음에 원익큐브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덕성우, 덕성, 애니눅률, 얘네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지율 이슈로 해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이슈가 이제 슬슬 힘을 못 쓰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또 고점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대권을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없죠. 지금 그 얘기가 없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런 구간에서는 쌍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모습이 좀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또 하필이면은 이제 덕성 이제 자사주를 또 매각했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거는 세력이 좀 많이 해먹고 내려가지 않았나,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눅률도 여기서 자사주를 처분했죠. 이 고점 구간에서 자사주를 처분해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열풍 가세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오늘은 상승을 좀 했다가 아침 일찍 상승했다가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진 못하더라고요. 선익 시스템이 대장인데 일단 그 힘을 많이 못 썼고, 한빛소프트도 결국 대장주가 밀리니까 얘도 크게 상승을 못했고, 자이언트
스텝도 똑같습니다. M게임도 그렇고요. 한빛소프트 어제 클럽 오디션 이슈가 하나 있었고, 김동연 이제 경제부 전 총리의 관련주 PN 풍년이죠. 풍년이 그동안 잘 가다가 오늘 이게 뉴스를 보면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김동연 전 경제부 총리와 관련 없다 이런 요구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게 나왔는데 대신에 이제 그냥 이 감사, 여기 있는 이제 감사가 동문인 것은 확실하다. 동문인 거는 이제 확실하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인맥주로 갔습니다. 인맥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인맥이 확실하다라는 게 결국 나와버려가지고 이 회사에서 그냥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동문은 맞다 뭐 이런 식이죠. 자비스도 오늘 상승이, 얘는 오히려 빠졌네요.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리얼이 그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갭을 띄워놓고 상승도 얼마 안 한 상태로 이제 바로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로 그 미중무역 전쟁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겨냥한 것에 대한 그런 사실 확인만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뉴스는 이제 항공우주 국가안보 핵심 적극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봤던 게 이제 그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 뉴스죠. 그냥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해가지고, 이거 말고 미사일로 하면은 또 이제 오늘 거의 상승률이 큰 게 한일 단조가 상승률이 크게 23% 넘게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츠로테크,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빅텍은 의외로 이제 미사일 관련으로서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 미사일 그동안은 이제 방산으로 가면은 빅텍이 무조건 갔는데 얘가 더 이상 안 오르는 거를 보면은 관련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힘을 모으고 있는 건지. 근데 차트 위치로는 봤을 때는 그냥 이 구간에서 저점을 지키면서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냥 베팅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손절을 잡고, 손절이 이런 저점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손절을 생각하고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고점에서 주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위에서 이렇게 더 이상 안 가고 저런 뉴스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종목을 보면은 안 되지만, 근데 여기서 이런 밑에 저점 구간에서 그냥 박스권 잘 만드는 저점 구간에서 지금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튀어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만약 3, 4일 정도 안 간다, 3, 4일 뒤에도 안 간다고 하면은 그냥 그때 잘라버려도 무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여권식으로 백신 접종 확인 증을 해가지고 오늘 이게 아이크래프트만 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나온 뉴스가 정부에서 백신 인센티브로 조건부 마스크 완화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면은 결국에는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이크래프트만 좀 상승이 좀 나와줬다. 그 드림시큐리티나 라운시큐어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크래프톤 상장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아이비 투자가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넵튠도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볼 때는 아이비 투자가 조금 더 모습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거래대금도 1000억 이상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뉴스를 잠깐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지금 계속 밀고 있는데, 이제 옐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지금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채굴 연합을 이제 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력을 모으고 있는 머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상승이 좀 나온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수소 전기 트럭,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기억나는 것들은 그냥 유니크나 뭐 동아화성, 그 다음에 풍국주정, 좀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모습은 아니고 계속 역배열로 빠지는 모습이어가지고 수소차 관련은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코로나 확산 왜 빠른가 했더니 영국,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변이 바이러스 관련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옛날부터 지금 이 종목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한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근데 분명 이런 구간에서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언제 오를지 모른다라는 게 참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게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근데 그냥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도 좀 천천히, 내가 길게 들고 가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한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전문가 98%가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 0.5% 동결을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상을 한 거죠.
금리 아직 뭐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동결을 좀 하겠다 그런 얘기고, 이제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들이 좀 나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원래 알고 있었죠. 거의 SK 바이오사이언스 200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한다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편입 관련주들 한번 보면 넣었던 게 코스피 200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대한전선도 같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동원산업, 효성 TNC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외 종목들은 좀 이렇게 있고요. 대한전선이 이게 편입이 되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 이런 뉴스, 신규 편입 뉴스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호반 그룹에서 대한전선의 세미를 연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인수를 하겠다 이런 뉴스로 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이제 저런 지수 편입 이슈가 나오더라도 더 상승할 만한 동력이 되는가라는 거죠. 일단 그래도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상승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정인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결단으로 올해 남북 경협이 시작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올라갔던 아난티가 올라갔다가 좀 빠지네요. 그 다음에 대아TI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사실 대북주는 저도 이제 매매해가지고 크게 털린 적도 많고 해서 별로 매매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북한에서 워낙에 뭐 유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고, 어차피 지금 현 정부의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북한 쪽에서 손을 잡으려고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당장에는 이 종목을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 진짜 뭐 급진전 다시 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셀루메드랑 아이진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코로나19 mRNA 백신 연구 개발 MOU 체결 소식에 얘네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셀루메드 상한가, 아이진도 거의 상승을 크게 해줬다가 좀 장 후반에 좀 밀리긴 하더라고요. 일단 셀루메드가 좀 대장으로서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가 이베이 4달 매각 입찰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6월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상승했다가 좀 밑으로 빠진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본 여행금지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도쿄 올림픽이 좀 열리는 게 다시 뭐 연기가 되든지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백신 인센티브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3월 30일부터 31일 날 P4G를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최초 환경 다자 회의 주체인데요. 저탄소 관련이라 그린 뉴딜 관련 주들 조금 같이 보면은 그린 케미칼이 이제 저탄소 관련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21선 돌파를 못했지만 오늘 조금 21선 위에까지 21선까지 이격을 줄인 모습입니다. 한솔홈데코, 에코바이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수급이 막 붙고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대한강 쪽 해상풍력 CS윈드가 21선 좀 올라와 준 모습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를 좀 했다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아직까지는 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이런 3강 MNT가 수급이 좀 붙으면서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로 붙으면서 21선 돌파를 좀 해줬다 이런 모습만 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고점 때문에 고점일 때 가계빚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또 대출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돈을 좀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하기 전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인 종목을 이제 조건 검색식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간 내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게 이게 1000억입니다. 1000억 이상 터진 게 한 번 터진 종목들을 좀 보는데 한 50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종목을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매매할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왜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냐면은 그래도 거래대금 1000억은 그 시장에서 쉽게 터지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1000억을 넣었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1000억은 사실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이 1000억이라는 기준은 거래대금이 좀 터져야 나오는 종목이니까 종목이 그 기준이 되니까 먼저 이런 종목 넣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저는 이제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GS 글로벌부터 보는데 일단 크게
21선도 깨가지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세아베스틸도 얘가 이제 철강주로 많이 올랐죠. 근데 일단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얘도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실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한제당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인데 얘도 별로 메리트가 없고요. 현대 BNG 스틸 이제는 이제 철강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철강주들이 고점에서 슬슬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21선을 깨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로 매매하고 싶지가 않고 더 빠지면은 매매를 할 것 같고요. 휴니드가 오늘 좀 상승을 했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황금알 얘기를 했죠. 황금 매집봉 얘기. 그 종목 중에 얘가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이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정고점을 넘기 전에 이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일단 많이 터졌으니까요. 그 시장에서 거래대금 적으면서 반응이 없는 것들은 매매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오는 것들은 매매해볼 만합니다. 관심 종목 넣어가지고요. 대한해운 21선 깨가지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대덕도 일단 반도체 관련인데 조금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NI스틸 철강주들이 좀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좀 나중에 이게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때부터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섹터로는 지금 매매하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KCTC도 아직까지는 매매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포스코 엠텍 어제 상승 나왔다가 오늘 좀 빠지고는 하네요. 그래도 이 종목도 그리 나쁜 종목은 아닌 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상태여가지고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뽑진 않겠습니다. 사모개발 얘도 또 건설주 같은데, 일단 21선 있죠. 여기 21선에서 차트가 제가 알려드린 하락이 멈추는 그 방법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오늘 종가상 시가를 넘어준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적지만 얘가 한번 터질 때 거래대금이 그래도 1000억 정도 터진 모습이어서 일단 매매를 해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이 있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한 2-3%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좀 홀딩 해보는 식으로 매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넣어놓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더존 비존은 아예 역배열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보기는 좀 그런데, 네, 여기 이 밑에 구간에서 저점을 뭔가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 구간을 만들면서 또 수급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별로 역배열이니까 저는 매매를 하진 않고요. 대창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구리 가격 구리 가격도 뭐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해먹은 이슈죠.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나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 나온다. 근데 그게 이제 몇 주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처음이 중요한데, 근데 계속 여러 번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선 힘이 그 재료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한국선제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는 아까 얘기했죠. 좋아 보인다. 아주 아이비 투자는 매매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팜스토리 곡물 가격 이쪽도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 이제 곡물 가격도 이제 상승하는 게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긴 좀 그렇고요. 동아지질 건설주인데 얘도 그냥 매매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SAMT도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그냥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 이 빠진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생각해서 매매는 안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거래대금도 이게 터질 때 한 6천억, 이게 1조 4천억 터지고 앞에서는 6천억 터지고 했던 여기에 2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래서 이 2조 원의 거래대금 터진 상태에서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안 가더라고요. 계속 종목이 잘 안 갑니다. 근데 분명 좋은 종목인 건 맞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터지니까요. 근데 안 가면은 좀 매매하기가 그렇죠. 나중에 터지고 나서야 그때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헬로비전 좀 빠지고 있고요.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항공산업, 미사일 그 지침 폐기 이런 것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눈에 띄진 않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이 당시에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때 매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기관 쪽에서 얘가 너무 특징이 있는 건 21선 위에 딱 올려놓은 모습은 참 좋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좋은데 너무 이제 움직임이 둔해가지고 매매를 할까 말까 싶긴 한데, 얘가 왜 이렇게 움직임이 둔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좀 둔해긴 했지만, 근데 한 1-2% 정도 놀만한 종목은 아닌데, 해보실 분들은 이 종목이 좋은 게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1750원 있죠.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한 2에서 3% 매매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2% 정도 위인 제 생각에는 매수를 이런 데서 1950원에 잡아가지고 여기 1700원이죠. 1700원까지 안 오면은 그냥 쭉 홀딩 할 겁니다. 예, 홀딩 할 것 같습니다. 지수도 결국에는 제가 계속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오늘 기점으로 좀 외국인이 좀 다시 들어온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꺾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상승하는 쪽에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쪽 별로 움직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HMM만 잘 가죠. HMM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얘는 진짜 미친듯이 상승합니다. 근데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높은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그냥 못합니다. 그냥 높아서. 그래서 안 하고요. 근데 저런 게 이제 높은 것들이 잘 가는 경우들은 많다는 거죠. 잘 가는 경우가. SPG SPG 모습은 그냥 얘가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모습이 그냥 코스닥 차트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때 빠졌을 때가 5월 17일 날 저점을 한번 여기서 바닥권을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음봉으로 지수 빠질 때 똑같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의 지수랑은 좀 다르긴 하네요. 지수 올라갈 때 얘는 빠졌었네요. 네, SPG가 지금 선을 여기 저점 구간을 선을 그으면은 앞에 이런 박스권들 있죠. 여기 박스권에서 그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의 전 고점들 있죠. 여기 전 고점을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 지지를 일단 해주고 있어가지고 여기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래대금이 아예 없어가지고 움직임이 좀 굼뜰 텐데 어느 순간 뭐 재료가 붙으면 상승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보기엔 좀 힘들고 종근당 바이오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이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긴 밀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런 구간은 사실 좀 길게 들고 가보실 분들이라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위에 거래대금도 터져 있고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간에 이런 저점을 그러니까 물론 깨지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겠지만 안 깬다고 하면은 쭉 들고 가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날은 뭐 크게 움직임 없고요. 뭐 비트코인도 빠지고 있는 상태고 일신바이오도 별로고요. 얘도 별로고 랩지노믹스 일단은 제가 계속 저번 주부터 했던 거 진단키트주들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3일 동안 연속으로 진단키트가 때려 맞더라고요. 밑으로 많이 빠졌는데 근데 오늘 그런 이 하락을 좀 돌려주는 양봉 그러니까 뭐 크게 기술적인 반등 정도 조금 나와줬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대금 터트린 거에 비해서 그냥 크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기술적인 반등 이렇게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아직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노루페인트, 웅진신큐빅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이연제약 오늘 또 상한가를 만들어 줬네요. 또 백신 mRNA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도 그렇고 일단 거래대금 1000억 터진 것 중에서 제 눈에 막 띄고 하는 것들은 많이 없네요. 뭐 선익 시스템도 있긴 하겠지만 얘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떨어져야 제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메딕스도 별로고 그냥 제 관점에선 별로라는 겁니다. 금호 HT 근데 얘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조금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얘가 시간에가 또 빠졌네요. 일단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경보제약도 종근당 바이오랑 같이 가는 종목이고요. 그냥 종근당 바이오 올라갈 때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약품 얘도 별로고 효성화학 별로.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 주가의 위치가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하는 거죠.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피 200 지수 합류를 했고 일단은 여기 전고점 앞에 있는 이 전고점 구간에서 지금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좀 내려온 모습인데 아직 밑에 21선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21선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도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은 안 깨면은 계속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덕전자는 뭐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좋진 않네요.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뭐 거래대금이 많이 죽고 있는데 연기금이랑 이런 기간 수급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NF도 그렇게 매매해볼 만하진 않다. 그냥 신규 상장은 제가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거래대금 1000억 터진 종목들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세게
매매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하더라도. 그럼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하면은 일단은 코스피 먼저 보면요. 코스피 오늘 그래도 0.86% 상승했고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금융투자는 이제 기관 쪽에서 단타를 하는 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저점권에 사가지고 또 올라가면은 또 중간에 또 팔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수가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지수 하락이 조금 멈출 때 이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지수가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래도 들어온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죠. 그다음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2천억 매수를 좀 해줬다. 그러면서 지수가 1.44% 상승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음봉 있죠. 어제 나왔던 음봉의 시가를 돌파를 해준 모습이 아니어서 이러고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금리 상승 우려로 해가지고는 이제 빠지는 게 선 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구간에선 상승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어제 미국장도 나스닥을 위주로 보면은 나스닥도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더 이상 지키면서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좀 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대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 5월 26일 수요일 날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한 거 보면은 이루온이랑 PPI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얘가 좀 갔고요. 그다음에 셀루메드 아까 mRNA 관련돼가지고 아이진과 상호 협력을 한다 이런 뉴스로 해서 상승을 했고 이현제약도 오늘 상승한 게 정부에서 mRNA 백신 생산업체 컨소시엄 구축 소식에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한일 단조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체 관련된 종료에 따라서 그 상승을 좀 했고요. 아이진 아까 봤고 위즈코프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으로 좀 상승이 오늘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내일 종목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선시스템이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터진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한번 손절 잡고 매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 한번 해보고요. 애니플러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사인 정도? K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3개 종목만 하고요. FNF는 일단은 보유 중이니까요. 보유 중인 상태로 두고 이제 내일 매매하는 종목 3종목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이제 메타버스 관련 대장 종목이고 그래도 앞에 있는 전고점을 뚫어준 모습이면서 전고점 구간에 여기 지지를 좀 받고 있거든요. 전고점에서 지지를 그래도 아래꼬리 달리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니까 시간 외에서도 좀 뜨더라고요. 3% 정도 떴고 그리고 휴마시스는 이게 얘도 거의 시간에 상한가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떴는데 이 전년 대비해서 862%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액은 8,351포인트나 상승을 했고요. 엄청난 수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고요. 이러면서 이제 진단키트 애들도 같이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1에서 한 2에서 3% 정도 여기 손절 여기 매수하고 매도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갭이 뜨더라도 뭐 바로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보고 한번 매매하겠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다음에 애니플러스인데요. 애니플러스도 오늘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얘도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걸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손절 잡고 얘도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매수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쯤에서 하면 되고 매도는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K사인 넣으려고 했는데 얘는 시간애가 많이 떠가지고 그냥 넣지 않고 끝을 내겠습니다. 일단 시간애가 좀 많이 떠버렸네요. 그럼 오늘은 이제 어제 매수해서 보유한 거 FNF 한 종목, 그 다음에 오늘 신규로 뽑은 거 2종목 해가지고 총 3종목 관심 종목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